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벨 12월 26일 영상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5분이고요. 다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죠? 이제 내일이면 우리 또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어떠한 컨텐츠로 좀 채널을 키워보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번 내년부터는 해보려고 하고 있고 멤버십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뉴스를 한번 올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작고 큰 뉴스라도 좋으니까 저도 매일매일 공부하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좀 이걸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연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12월 26일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나왔던 이슈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국내에 한 1.8%에서 2% 정도 껴있고요.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46에서 47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뉴스를 볼게요. 자, 10년 이상 비활성 비트코인이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10년 이상 비활성 상태인 비트코인 수량이 236만 5천 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비활성 상태인 비트코인이 뭐냐? 말 그대로 10년 동안에 아무 움직임이 없었던, 아무 매매가 없었던 비트코인 수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장기 투자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판 물량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아니면 내가 이 비트코인 계정을 까먹어서 어떻게 건드리지 못했다거나 내가 비트코인을 매수해 놓고 깜빡했다거나 혹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아쉽게도 아쉽게도 이렇게 좀 사망한 결과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못했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활성 상태인 비트코인 수량이 무려 236만 개로 급격하게 201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와, 일단 대단하네요. 만약에 이걸 장기 투자 물량으로 지금까지 팔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뒀을 텐데 이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정말 10년 장기 투자라는 게 엄청 힘든 거라서 이분들은 정말 리스펙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이분들이 안 팔고 더 들고 갈 수도 있겠죠. 정말 대단하네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17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코인 유튜브 채널 코인 뷰로의 호스트인 가이가 최근 업로드한 컨텐츠에서 이번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리곤, 팬텀, 코스모스 등 종목을 매입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늘상 12월에 좀 약세를 보여왔다. 연말에 약세를 보여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데이터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약세를 보였던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알트코인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때로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어쨌든 나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했고 저점에서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죠. 저점이 될지 고점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집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 1, 이더리움 1.0에서 이더리움 2.0 이거를 이제 합병하는 이 하드포크 명칭이 머지에서 벨라트릭스로 변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명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인 톤 베이스가 미국 현지 시간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은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주요 저항선을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구간에서 4, 5일 내에 4만 8천 달러까지 다시 하락한다면 이를 충분한 조정을 겪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데드크로스 지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히면서 현재 지금 데드크로스 발생 지점은
52,000달러에서 54,000달러 구간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4시간 봉 캔들 차트 기준 비트코인은 더블탑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강세 모멘텀의 시작 시그널이 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암만 유명한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 워낙 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크게 신뢰하진 않지만, 근데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꽤 유명한 애널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도 한번 가져와 봤고, 과연 이 사람 말대로 조금 조정을 겪고 강한 상승 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낼지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폴리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기도 했을 거예요. 이슈도 있었고, 수급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어쨌든 이 폴리곤 지금 관련해서 NFT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있었죠. 자, 디파이 애그리게이터 고펑 저블이 폴리곤 스튜디오와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폴리곤 기반 블록체인 게임 및 NFT 프로젝트 폴리곤 스튜디오가 24일 현지 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NFT 기반 디파이 애그리게이터 고펑 저블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양사는 내년 1월 크로스체인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되면은 폴리곤 역시도 NFT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폴리곤 공동 창업자인 이 샌딥 네일월이 공동 창업자 샌딥 네일월이 24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2.0 버전이 정식 출시된다고 해도 충분한 확장성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요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수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미경제연구소 이 MBE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소에서 사기, 도박, 암거래 등 불법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면 거래소와 OTC 데스크를 통한 거래는 80% 이상으로 추산됐다라고 밝혔고요. 이더리움 채굴자 수입은 이달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도 밝혔네요.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맹점 카테고리 코드를 활용해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지갑에 대한 직불카드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미, 그리고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미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 조금 더 규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름 굉장히 어렵네요. 그냥 터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 여기도 규제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 사용자의 무려 16% 이상이 터키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터키 출신 이용자,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뭐 더 법안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놓고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있나요? 뭐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조금 뒷거래 혹은 돈 세탁을 손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아무래도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국가별 암호화폐 지금 사용자 순위가 터키가 지금 4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쨌든 또 다시 규제 법안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네요. 근데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시장이 조금 불안감을 조성한다. 요럴 때가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시장과 반대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오거나 호재거리가 많이 나올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고, 정말 뭐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이 하고 악재 뉴스들이 쏟아질 때가 오히려 매수할 타이밍이고 반등이 나올 뭐 타이밍이다. 그래서 시장과 반대로 매매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이런 규제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다시 이렇게 시장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 FAQ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대출 과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본 2022년 회계연도 과세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발행 업체는 실제 토큰의 판매 여부를 떠나서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발행 업체예요. 발행 업체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했고 세금이 굉장히 셉니다. 무려 3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8개 업체가 일본을 떠났다라고 밝혔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본에서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기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한 그런 감이 있겠죠.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세금으로서 일정 인정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디지털 자산으로서 디지털 화폐로서 인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이 부분도 나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한다? 아 그건 또 싫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과세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뭐 국내의 경우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은 뭐 그냥 다 안 볼게요. 전 중국이란 나라를 정말 싫어해서 네, 그리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좀 뭐 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경제일보에 따르면 채굴 감독 사각지대 남겨선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채굴 감독이 사각지대 남겨선 안 된다. 즉 샅샅이 다 뒤져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다 폐쇄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보지도 않을게요. 네,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집중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한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제가 요거 커뮤니티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컨텐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통해서 영상을 같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